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여건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2008년 초반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대출 줄이시고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팀의 김기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말고 제가 이제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지금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지금 심상치 않다.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22년에 지금 4월, 지금을 저는 언제랑 비슷하게 보고 있냐면 2008년에 초반과 굉장히 유사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금리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여건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2008년 초반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2007년을 놓고 보면 2007년에 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때 뭐 중국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줄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권 부동산이 엄청나게 정부가 규제해도 4년 계속 더 오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의 부동산 시장과 분위기가 너무 유사했습니다. 네,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리고 2007년 가을에 주식시장 고점 찍고 내려오고 시작을 했고, 고가 아파트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2008년 초반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는 꺾였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었고, 주식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었어요. 왜? 이게 오를 때도 오락내락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좀 떨어지다 다시 대세 상승 가겠지.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대세 상승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일이 2008년 초반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박살이 나고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계속 지금 8개월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환율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환율 월봉이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1224원인데, 오늘 지금 얼마냐면, 1237원입니다. 1237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때도 2008년 초반에도 그랬거든요.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뭔가 지금 주변 여건이 진짜 심상치 않다. 예, 거기다가 지금 빅스텝, 지금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물가는 너무나도 높고, 예, 진짜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큰 위기가 올지 않을지는 제가 감히 예측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이런 게 저는 너무 지금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이제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의 후폭풍이 지금 시작되냐, 제가 이런 글도 올렸는데, 지금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는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유동성, 초저금리로 인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광풍이 엄청나게 불었고, 그래서 가격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에 또 임대차 3법까지 정부가 2020년 7월 말에 통과를 시켜버리면서 전세가가 또 2020년 가을에 급등을 해버리면서 매매가를 또다시 밀어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말도 못할 정도로 뭐 통화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거의 상당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역들이 역사상 최고로 고평가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불었던 투자 광풍이 이제는 역풍을 지금 맞게 생겼다. 자, 이걸 보시면,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동안은 통화량은 이렇게 2004년부터 2003년부터인데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된 통화량이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많이 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쭉 늘다가 이제 2014년부터 조금씩 유동성 축소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은 이렇게 미친 듯이. 그래서 거기다가 유동성도 이렇게 많이 풀었고 금리마저 제로 금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광풍이 불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 풀린 유동성이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예를 들면 2004년에 이게 이제 단위가 100만이었고 코로나 터지기 전이 한 400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뭐 십몇 년 동안 300만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400만 정도에서 지금 얼마예요? 900만, 500만이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늘어난 통화량보다 불과 지금 한 2년 동안에 늘어난 통화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주식, 코인, 뭐 부동산까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버블이 껴있다가 그런 투자 광풍이 불 수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그게 지금 계속 지금 꺼지고 있죠. 주식시장은 지금 2021년 7월달 중순서부터 지금 계속 꺾이고 있잖아요. 경기 선행지수도 그때부터 지금 꺾이고 있고. 근데 이제는 뭐다?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유동성을 줄인다. 거기다가 금리마저 유동성도 줄이는데 금리마저 이제 빅스텝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엎친데 덮친 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물가 상승 때문에 내 호주머니 사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부동산 대상승 몇 년이 더 가고 주식 대상승 한다? 여러분들 이거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요. 아니 왜 이럴 때 굳이 내 어떤 자산을 리스크 있게 내가 관리를 해요? 지금 이럴 때야말로 철저하게 자산 배분을 해서 어떤 뭐 우량 주식이나 우량 부동산 보유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죠? 환율도 달러도 좀 가지고 그죠? 예. 또 금도 좀 이런 원자재도 좀 투자도 해놓고 자산 배분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짜 뭐 어떤 특정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에 지금 몰빵했다? 거기다 대출까지 꼈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1년 안에 상당히 지금 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환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이제 보시면 이때 이제 IMF 때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했었고 금리기 때 폭등을 했었고 예, 그리고 환율이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저점은 또 금리 이후로 지금 계속 지금 저점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에너지가 지금 수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 까만 선 이게 뭐냐면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지난 최근 한 2년 동안에 원달러의 이 상단입니다. 이거를 못 들었어요. 이게 얼마냐면 1243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얘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서 1250원 이상으로 확실하게 안착이 된다. 그럼 뭐다? 진짜 뭔가 지금 심각하다. 왜? 항상 대한민국 경제는요,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턱까지 찼다, 턱까지. 예? 이게 만약에 1250원 넘어간다. 저는 진짜 뭐가 됐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리스크 관리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산 배분 하셔야 되고요. 대출 줄이시고,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올린 글인데, 미국 국채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10년짜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년짜리 보세요, 2년짜리. 이 올라가는 속도.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징후나 데이터들 경기 선행지수 안 좋고 환율 올라가고 주가 계속 떨어지고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근데 여기 지금 부동산 계속 올라가고 주식 계속 올라가 몰빵해라?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꼭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다급하게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 구독, 응원해 주시고요. 돈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벌 때가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켜야 될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